대법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지금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감옥에 있죠.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서원 씨가 수조 원을 해외에 은닉했다는 이 안 전 의원의 국회의원 시절 주장 가운데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2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안민석 전 의원 국회에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서원 씨에 대한 주 공격수 역할을 하면서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해왔죠. 하지만 그동안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최 씨 측이 일부라도 승소를 한 겁니다. 네, 이 최서원 씨는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 기간 동안 안민석 전 의원이 방송통에 출연을 해서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를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최 씨는 안 전 의원 발언 10건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중에는 최 씨가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 세탁을 위한 독일 내에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 존재한다는 내용, 재산의 출처,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특정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이 됐다, 혹은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서 이익을 취득을 했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관련해 안민석 전 의원의 지난 의혹 제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독일에 얼만큼 많은 돈이 세탁되어 있을까? 수천억에서 수조 규모일 거라 봅니다. 78년 미국 의회 프레이즈 보고서에는 박정희의 비자금이 약 9조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변동으로 따지면 약 300조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저는 외국에 수십 년 동안 돈 세탁 과정을 거쳐서 외국의 차명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을 거라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저희 팀들이 밝혀낸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것은 이 사건은요, 1심 같은 경우에 피고인인 안 전 의원 측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동적으로 원고 최 씨가 이기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제 안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2심의 판결 유지는 안 전 의원에게 표현의 자유 등을 인정을 해서 최 씨한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이 최 씨가 문제 삼은 안 전 의원의 10개 발언 가운데 일부가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거나 또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시 가장 파장이 컸던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 계좌 관련 발언과 미국 방산업체 관련 발언인데요.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고 사실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단순 의견 표명이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또 단순한 정치 공세일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국정농단 관련 전국에서 안 전 의원 주장 중 가장 주목받았던 게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이라는 발언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적 시이나 국회의원 지위에서 했던 그 정치적 주장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단을 계속 유지한 겁니다. 또 최 씨의 재산의 출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발언 등도 재산 은닉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심과 동일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판결의 의미에 대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심사 기준의 차이를 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은 악의적인 것으로 보아 위법성을 인정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대법원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러니까 야당이죠. 대부분 이제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서 정치 공세를 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안민석 의원도 이제 야당이었기 때문에 이 야당의 국회의원이 정치적 주장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럴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그렇다 해도 뒷받침할 자료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단정적으로 확인된 사실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결국 안민석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일부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증거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일부의 경우에 무책임한 주장을 했다는 것을 대법원이 오늘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전 의원 측은요, 지난 이제 재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때는 그 재판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부터 이제 정식으로 그 항변을 했는데, 당시에 자신의 발언은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대상인 최 씨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발언일 뿐이다. 이러면서 개인적인 명예훼손의 고의라든지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네, 당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익 목적으로 한 발언이었을 뿐 명예훼손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안 전 의원 변호인을 향해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냐라면서 독일에서 확인된 혐의가 하나도 없는데 이 변호사 수준도 안민석 의원 수준이다. 끼리끼리 열심히 해라 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간 안 전 의원을 향한 정유라 씨의 항변 들어보시죠. 안민석이 저한테 숨겨놓은 돈이 300조가 있다고 그랬죠. 저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정말 용어까지 다 털렸거든요. 저는 안민석 때문에 망친 제 인생을 생각을 하면 진짜 이가 갈리고, 안민석 의원은 앞으로 이제 나락 갈 일만 남았죠. 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거 사과 안 하는 이상 본인의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로서는 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당시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결국 기소가 됐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서 감옥에 있는 최서원 씨, 저희가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기는 한데요. 이 최서원 씨가 당시에 야당 의원이었던 안민석 국회의원이 자신을 향해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만 봐도 최 씨의 그 외국에 은닉한 대상이 수조 원에 달한다. 그리고 독일에 비밀 계좌가 있다. 그 다음에 미국 방산업체를 만나서 돈을 받았다라든지, 그 다음에 최서원 씨가 갖고 있는 돈의 출처가 기본적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있다.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최서원 씨 측은 이 같은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다 거짓이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거짓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러면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안민석 전 의원이 거기서 대항을 하지 않아서 거의 자동적으로 최서원 씨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안민석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2심은 정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최서원 씨에 대해서 완전 유죄, 그러니까 패소를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그 사건에 있어서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민석 전 의원의 발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뒤집어 말하면 최서원 씨의 명예를 일부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안민석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서 지금 대법원이 처음으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안민석 의원한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그렇게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대법원이 특히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요, 공적 인물에 대해서 또 공적 관심사일 때는 그 위법성 조각 사유의 판단의 심사 기준을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표현의 자유도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어떤 검토가 없이 단정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공적 인물이나 공공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유죄 취지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일단 대법원에서 관련된 부분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관한 뭐 그동안의 법적인 논란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들었지만 이게 단순한 의견 표명이냐 아니면 허위사실이냐 하는 부분에 한계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도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뭐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서원 씨가 해외에 뭐 수조 원 정도의 비자금을 은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거 우리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명예훼손이 안 되느냐. 이번에 보면 그건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한 모양인데 네. 이런 걸 비롯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최순실 씨가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그 대법원 판결,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단순한 의견 표명과 아니면 그 허위 사실 사이의 그 관계,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명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